여론조사, 오늘 갤럽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예, 갤럽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 조사 최고치를 기록을 했어요. 자, 66%, 65%가 지난주에 최고치였는데 이번 주에 오히려 1%가 더 올라갔습니다. 예. 이거 진짜 희한한 일이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가가 지금 폭등을 하면서 어쨌건 뭐 경제에도 안 좋은 영향이 오고 있고 서민들은 당장 숫자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가질 만도 한데 오히려 지금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게다가 이번 주 화요일에 김어준이 완전히 뭐 이건 뭐 대통령 뭐 엿먹으라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거죠. 대통령이 본인 살 길 찾으려고 정치 검찰들하고 마치 무슨 거래를 한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해가지고 어쨌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의구심을 우리 국민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또 일주일 내내 그랬잖아요. 지금 오늘 금요일까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뭐 김어준만 혼자 떠든 게 아니라 레거시 미디어들, 국민의힘 뭐 다 달라붙어가지고 이번 주 내내 저도 털파리 하고 있잖아. 저만 털파리 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유튜버들이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다 털파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아주 환장하겠어. 그동안 진짜 털가 독점 시장에서 제가 혼자서 재미를 보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아주 털가가 레드오션이 돼버렸어요. 이거 뭐 레거시 미디어까지 들어와가지고 KBS, MBC, SBS, JTBC, 뭐 TV조선 죄다 들어와가지고 털까고 있고, 이 유튜버들도 너도나도 털까 이제. 아 진짜 짜증 납니다. 그래갖고 뭐 아무튼 일주일 내내 이제 이게 털보를 까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은 어쨌건 뭐 대통령께는 그닥 좋지 못한 이슈가 일주일 동안 이제 지속이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저는 김어준이 그런 것도 좀 노렸다고 봐요.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고공행진을 하면 할수록 조국당이 설 자리가 없어져요. 그죠? 저는 이제 고사작전을 하자라는 게 제 입장이잖아요. 조국당하고 뭐 합당을 하느니 통합을 하느니 이렇게 힘든 길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끝나면은 조국당은 관뚜껑에 대못질을 하는 그런 상황이 저는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은 지방선거에서 조국당 지지율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면 민주당으로 쏠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국당은 완전히 이제 고사를 해버리고 그냥 뭐 똥값에 사는 거죠. 나중에 뭐 굳이 필요하다면. 저는 뭐 꼭 사야 되느냐 뭐 이런 생각도 있긴 하지만은 뭐 그래도 조국당이 뭐 1~2%라도 나오니까 나중에 대선 때라도 좀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똥값에 사자. 그래서 제가 이제 고사작전으로 똥값 구매를 하는 거, 뭐 이게 이제 저의 플랜이고 계획이에요. 그러니 이제 김어준이나 조국 입장에서 보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면은 조국당이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걸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결과론적으로 볼 때 김어준이 저런 식의 가짜 뉴스를 퍼뜨려 가지고 대통령 지지율을 좀 적어도 떨어뜨리려는 그런 어떤 생각도 좀 저는 있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반대의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좀 그걸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김어준이 까는데 대통령과 관련해서 진짜 핵폭탄급 그 네거티브 이슈가 터졌는데 오히려 대통령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이걸 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스 영상 만나보시고요. 여론조사 분석.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지지도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47%, 국민의힘 20%로 조사됐습니다. 민주당 지지도는 현 정부 출범 후 최고치, 국민의힘은 6개월 내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호감도를 묻는 조사에선 민주당의 비호감은 39%, 국민의힘에 대한 비호감은 70%로 나타났습니다. 이 소식은 하정연 기자입니다. 여론조사 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10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7, 국민의힘 20, 조국혁신당 2, 진보당 1, 개혁신당 1%로 조사됐습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1%포인트 올랐는데 현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1%포인트 내렸는데 최근 6개월 사이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일 국민의힘이 이른바 윤어게인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뒤에 나온 갤럽의 첫 정당 지지도 결과입니다.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동안 제1야당으로서 정치적 효능감을 당원들과 지지자들에게 보여드리지 못한 부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당 호감도를 묻는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호감 50, 비호감 39%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은 호감이 19, 비호감이 70%로 집계됐습니다. 중도층만 놓고 보면 격차가 더 큰데 민주당에 대해선 56%가 호감, 31%가 비호감이었고 국민의힘은 15%가 호감, 74%가 비호감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는 잘하고 있다 66, 잘못하고 있다 24%로 나타났습니다. 긍정평가가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올라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SBS 하정은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셨어요. 예, 여기 보시면 대통령님 지지율이 66%로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 지지율도 47%가 나왔는데 역시 민주당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최고 지지율이 나왔어요. 뭐 50%에 육박하는 엄청난 지지율이 나왔죠. TK에서 이제 49%가 나왔는데 뭐 TK를 제외하고 전 지역에서 과반 지지율이 나왔고요. 더 놀라운 건 중도층에서 무려 75%. 이게 사실 민주당 지지층에서 75% 나오는 것도 쉽지가 않은 일인데 중도층에서 75%의 지지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놀라운 일이죠. 예, 그래서 지난주 조사보다 1%가 올라갔어요. 1%가. 그리고 갤럽 조사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을 했고 잘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1%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4%를 기록을 했고요. 경제 민생이 가장 잘한다라는 평가가 나왔어요. 외교 10%, 뭐 전반적으로 잘한다, 부동산, 정책 등 나왔는데 요 경제 민생이 사실은 높은 평가를 받는 경우가 드물어요. 우리 국민들이 사실 대통령 바뀌었다고 해가 대통령이 경제를 잘한다, 민생을 잘 챙긴다, 이런 이제 느낌을 받기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어쨌건 뭐 서민들은 뭐 누가 대통령이 되건 먹고 살기 힘든 게 현실이다 보니까 가장 이제 불만이 있는 부분이 이제 경제 민생 쪽에 이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란 전쟁 때문에 석유값이 치솟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경제 민생을 가장 잘한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왔어요. 지금 부동산 정책까지 이제 경제 민생 영역으로 보면은 경제 민생을 잘한다라고 꼽은 유권자들이 30%에 지금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예. 민주당 대통령이 경제를 잘한다 이런 평가를 받은 적이 없죠. 예. 이른바 이거는 뭐 저는 가짜 프레임이라고 보긴 하는데 뭐 안보는 보수, 뭐 경제는 보수, 뭐 이런 식의 가짜 프레임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뭐 민주주의를 잘한다거나 뭐 이런 평가를 받은 적은 있어도 경제를 잘한다 민주당 대통령이 이런 평가를 받는 거는 뭐 제가 기억하건대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지역별로 보면은 대구 경북은 49%, 광주 전라가 83%, 예, 그 다음에 충청권이 71%예요. 아까 이제 충북 방문했을 때 그 대통령님 좋아하시는 분이 많다 그랬는데 제가 TK 지역을 제외하면은 뭐 70%에 육박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드렸는데 충청권에서 71%로 오히려 경기 인천보다 지금 높게 나오고 있어요. 경기 인천보다 충청권에서 사실 대전 충남 통합이 무산이 되면서 충청권에서는 조금 민심이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호남에 근접할 정도로 대전 충청권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 인천이 67%, 그 다음에 서울이 65%로 뭐 수도권 거의 뭐 지금
서부 전선은 완전히 뭐 전쟁이 끝난 상황. 예? 그 서부 전선에서는 완전히 평화가 왔죠. 지금 태평성대가 시작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서부권, 광주, 전라, 충청, 경기, 인천, 서울까지 서부 전선은 완전히 이제 우리 민주당이 깃발을 꽂고 태평성대가 거의 시작된 이런 수준이고, 부울경도 60%에 육박을 하고 있어요. TK가 49%가 나오니까 뭐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보층에서는 88%, 그 다음에 중도층에서는 35%, 보수층에서는 37% 이런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도 오히려 1% 상승했죠. 1% 상승해서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국민의힘은 이제 뭐 지난주에 뭐 탈윤 선언을 한다, 생쇼를 했는데 아무런 영향도 없는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오히려 안 좋은 결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있었던, 이거 어떻게 보면 장동혁이 주장이 맞을 수도 있는데, 그나마 국민의힘을 떠받치고 있었던 윤어게인들도 등 돌리고, 이게 이제 양쪽으로 다 잃는 거죠. 윤어게인도 잃고 뭐 탈윤도 잃고 다 잃는 거예요. 이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다. 그래서 뭐 이런 지금 추세를 보면은 지금이 사실은 뭐 여러 가지로 제일 어려운 시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란 전쟁 때문에 경제가 상당히 큰 데미지를 입고 있는 이런 형국에서도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제가 볼 때 이란 전쟁이 3월? 4월 정도에는, 이달 안에는 저는 뭐 끝나지 않을까 봐요. 이란에서 뭐 미국이 계속 해봐야 지금 하루에 뭐 전비가 뭐 9조 원인가? 하루에 돈을 그냥 다 수조 원을 허공에다가 지금 뿌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뭐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오래 버티기 힘들다. 그래서 이란 전쟁도 아마 이번 달 말 정도가 되면은 이제 뭐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럼 뭐 4월까지는 조금 힘든 형국이 될 수 있어도 한 5월부터는 대외적인 환경은 좀 어느 정도 정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방선거 앞두고 대통령 지지율은 더 오래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뭐 지금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요걸 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여론조사 얘기를 꺼냈어요. 지금 보세요. 합당 이후에, 합당 무산 이후에요. 합당 무산 이후에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최고치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죠? 지난달에 이제 합당 사태 때는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동시에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2주 정도 민주당과 대통령 지지율이 좀 영향을 받다가 합당이 무산되고 나서부터 한 2주 된 거잖아요. 지금 갤럽 여론조사가 65%, 한 3주 된 거네. 3주 차네요. 그죠? 65% 최고치를 이제 기록을 하다가 오늘 66%까지 올라갔는데, 딱 보시면은 그 시점이 절묘하게도 합당이 무산된 시점이에요. 합당이 무산된 시점부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 지지율도 계속 상승을 해서 지금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최고치를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합당이 무산된 것이 오히려 뭐 제가 방송에서 계속 주장했던 것과 같은 결과예요. 중도 보수층 뉴 이재명이 민주당으로 더 유입되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로 더 돌아서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다. 만약에 조국당하고 합당이 성사가 됐다라면은 저는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더 떨어졌을 거라고 봐요. 더 떨어졌을 거라고 본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 그 다음에 민주당이, 뭐 저는 이현주 의원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이현주 의원이 친문들하고 확실히 선을 그음으로써, 그리고 민주당에 이제 내전이 터졌잖아요. 어쨌건 합당 무산 이후에 지금까지 내전 상태예요. 그 내전의 과정에서 김어준이 뻘짓한 거고, 그리고 김어준 문제를
좌파 틀딱 최한욱? 이 새끼가 이게 어디, 예? 이거 무슨 틀딱 이 새끼야. 내가 좌파는 맞는데 임마. 틀딱은 아니지 이놈의 새끼 싸가지 없이. 어? 이런 놈 제가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코다리들이 뭐 할배 코다리니 이런 얘기를 해서 상당히 지금 기분이 불쾌한, 뭐 김어준보다 나이가 더 들어 보인다 이런 얘기 때문에 나이 문제에 지금 상당히 예민한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디서 이게 정금자 같은 새끼가 기어들어와가지고 틀딱 이 새끼가 야 차단이야 이놈 새끼. 이 새끼 어른한테 이놈 싸가지 없이 틀딱이 뭐야 이놈 새끼야. 어르신이라고 해야지 마. 좌파 어르신 앞으로 이렇게 건방진 놈의 새끼, 요 놈의 새끼가 저 보니까 좀 틀딱이니 어떠니 이런 단어를 쓰는 걸로 봐가지고는 나이도 어린 놈의 새끼 같은데, 나이도 어린 놈의 새끼가 싸가지 없이 이찍하니까 이 새끼야 싸가지도 없어지지. 너 그래갖고 인마 사회생활이 돼? 그리고 내가 니들한테 누차 얘기하지 않냐.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을 봐봐 니들이. 지금 뭐 70% 가까운 지지율이 나와. 그럼 다음 선거 때 조국이 대통령 되겠냐, 정청래가 대통령이 되겠냐, 아니면 장동혁이 되겠니, 한동훈이 되겠니?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이 지금 30년 연임하게 생겼어. 분위기 다음 총선 때 200석 나오면 바로 개헌하고 그냥 연임 가는 거 아니야 지금. 이 등신 같은 놈아. 그 나이 어르신들, 나이 먹은 저기 70대 이상 정금자 어르신들이야. 돌아가시면 그만이지만 니들은 앞으로 임마 살 날이 많잖아. 살 날이. 그 30년 동안 민주정부 이재명 정부가 임마 30년 가는 거야 앞으로. 그런데 임마 그런 짓 하고 돌아다니면 인생 조지는 거지 그게. 아니 언제까지 너 임마 30년 동안 반정부 세력 할 거야? 네가 뭐 민주화 투사야 임마? 이재명 정부 30년 가는데 여기서 여기저기 나이 임마 앞으로 30년 동안 유튜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채팅창에다가 야 좌파 틀딱 어쩌고 저쩌고 주사파 어쩌고 저쩌고 너 임마 지금 몇 살이야 임마? 지금 이 20살이면은 앞으로 30년이면 50살까지 유튜브 쫓아다니면서 임마 좌파 틀딱 주사파 이런 거나 쓰고 다닐 거야 너? 취직할 생각을 해야지 임마. 뉴 이재명으로 빨리 전향을 해가지고 대통령님이 나라 잘 이끌어줄 때 이럴 때 어떻게 좋은 일자리 잡아가지고 좀 정상적인 생활을 할 그럴 생각을 해야지. 한번 생각을 해봐 임마. 지금 네가 20대인지 내가 30대인지 모르겠는데 50대 60대까지 30년 동안 이재명 정부 밑에서 유튜브나 돌아다니면서 채팅질이나 하고 앉아있고 그게 인생이 그게 뭐가 되니 임마. 한 번뿐인 인생 좀 의미 있게 살아야지. 아유 진짜 이 새끼들. 임마 어른 말씀을 잘 들어 임마. 너 이 새끼. 형이 임마 민주화 반체제 운동을 반체제 인사로 반국가 세력으로 30년을 내가 살아봐가지고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아서 그래. 다 니들을 위해서 해주는 얘기야. 니들을 위해서. 내가 임마 반체제 세력으로 30년을 살았어요. 30년을.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게 임마? 이놈의 새끼들. 그거 잘못하면 감옥 가고 임마. 2번 갔다 왔어 2번. 이제 니들이 가는 거야. 내가 가는 게 아니고. 나는 임마 친정부 세력이야. 이제 친정부 세력. 나는 임마 어용 유튜버야. 어용 유튜버. 니들은 임마 반정부 세력 이고 임마. 잘못하면 임마 감옥 가는 거야. 이제 니들이 국정원에 끌려가가지고 죽도록 맞는 거야. 얼굴에다 막 고춧가루 넣고 이 새끼. 목욕탕에다가 막 넣었다 뺐다 하고. 국정원 가봤어 너? 국정원 가면 임마 그 취조실에 욕조가 있어. 욕조가 형이 가서 보고 왔잖아. 욕조에다 막 넣었다 뺐다 하고 큰일 나. 니들 임마 너 가면 막 다 나와. 막 앞뒤로 다 나와. 진짜 인간 상미환이 되는 거야. 그냥 막 아래로 위로 다 뽑아 니들. 큰일 나 니들. 너 나중에 임마 이재명 정부가 임마 그럴 수도 있잖아. 아이 놈 새끼들. 오랜만에 그 똥파리들이 좀 겨들어와가지고 잠시 좀 손을 보고 가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원래 얘기로 좀 돌아가죠. 원래 얘기로 돌아가가지고 그 합당 무산이 저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상승에 이게 이제 원동력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친문하고 제가 누차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말씀인데 친문과 그 결별을 해야 친문하고 선을 그어야 돼요. 이제
왜냐하면 우리 이 유권자들이 친문 세력들한테 20년 동안 사실은 기대를 한 거예요. 대한민국을 바꿔줄 것이다. 친문 386한테 그런 기대를 했잖아. 그래서 2002년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우리 국민들의 기대가 컸습니다. 컸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대한민국 바꾸겠구나. 노무현 대통령과 친문 386들이 대한민국을 좀 바꾸겠다. 이렇게 이제 기대를 했는데 이거 더 나쁜 결과로 이어졌어. 결과적으로 보면은요. 더 나쁜 결과로 이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줬어요. 문재인한테 다시 기회를 준 거잖아요. 친문 386들한테 그때는 니들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경험이 없으니까 개혁에 좀 실패를 했나 보다. 예. DOU님 너무 웃겨요. 우리 이잼 정부 흔들지 마라. 우리 이잼 하고 싶은 거 다 해. 예. 뭐 이제 제가 볼 때는 하고 싶은 거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한테 이제 맡겼는데 이 문재인 정부는 이제 더 나쁜 결과로 이어진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2030 이 젊은 친구들이 이 민주당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 배경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배신감이에요. 그 친구들 다 세월호 세대고 촛불 세대예요. 지금 2030 친구들이 세월호 그 단원고 학생들의 친구들이고 선배들이고 후배들이고 그래요. 그 다음에 촛불혁명 1차 촛불혁명이죠. 박근혜를 탄핵시킬 때 이 친구들이 10대 20대였어.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대단히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 친문 세력에 대한 평가는 문재인 정부와 함께 끝났다라고 봐요. 끝났다라고 봐. 특히 윤석열이 집권을 하고 이게 내란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만들어낸 문재인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어떤 배신감, 반감이 극도로 커져 있어. 이거를 친문들만 몰라요. 친문들만. 윤석열만 과연 미워할까요? 아니 그 상식적인 사람, 그 문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하는데 상식적인 사람들은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뽑아놓고 윤석열이 조국 때려잡게 놔두고 추미애 때려잡게 놔두고 결국은 그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문재인에 대해서 반감이 없겠습니까? 윤석열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한다면 당연히 문재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님이 대선 때 49%를 득표를 했죠. 49%를 득표를 했는데 동희님도 감사드립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반신반의한 거예요. 우리 이제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들은 알죠. 이재명과 문재인은 다르다. 이거를 너무나 잘 알지.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님도 어쨌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친문 진영의 지지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명문정당으로 가겠다라는 얘기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과 나를 세우지 않았어요. 레도님, 최쌤님께 까여 살아남는 분이 우리 복만삼님이 유일합니다. 우리 복만삼님은 제가 까는 게 아니죠. 사랑하는 거죠. 그러잖아요. 대통령님이 당대표를 하실 때만 해도 민주당이 명문정당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님을 오랫동안 지지한 사람들은 알죠. 저것이 이제 어쩔 수 없는 정치적인 어떤 수사일 뿐이다. 그리고 문재인이 갔던 길과 이재명이 가는 길은 다른 길이 될 거다라는 걸 아는데 여러분들이 그 저관여층이나 중도 보수층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명문정당으로 가겠다. 문재인과 원팀이다. 이런 얘기를 거듭 얘기를 하시는 이 배경에 대해서 중도 보수층이나 저관여층은 이해하기가 힘든 거지. 그러니까 이제 무슨 생각을 가진 거냐면은 문재인이나 뭐 이재명이나 그게 그거 아니야? 예. 우리 민주진보 진영에 있는 고관여층 그 유권자들은 그게 다르다라는 걸 알지만 중도층들이 볼 때는 중도 보수층들이 볼 때는 아이고 뭐 문재인이나 이재명이나 뭐 다를 게 뭐 있어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저는 49%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배경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께서 취임을 하시고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재명과 문재인이 다르네?
친문과 친명이 다르네? 이거를 이제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중도 보수층들이. 그러다가 친문과 친명 혹은 친청이 완전히 다른 색채의 정치 세력이구나 라는 걸 결정적으로 느끼게 된 게 합당 사태인 거야. 그 전에 뭐 이른바 명청 갈등이라고 그래서 정청래하고 이재명 대통령님하고 계속 부딪히면서 왔잖아. 이걸 보면서 조금씩 이제 느낀 거죠. 뭐가 친문하고 친명하고 다른 건가? 문재인하고 이재명하고 다른가? 라고 느끼다가 합당이 무산되고 조국하고 들이받는 걸 보면서 특히 이현주, 친청을 대표하는 이현주, 강득구, 황명선이 정청래를 면전에서 들이받는 모습을 보면서 아, 친명은 친문하고 완전히 다른 거구나. 이걸 확실히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자, 그러고 있었던 찰나에 김어준이 날뛰기 시작을 합니다. 김어준은 그래도 이재명 편인 줄 알았어. 근데 김어준도 싫어하거든. 중도층이 볼 때는. 중도 보수층들이 볼 때는 김어준 저거 무슨 정신병자 같고 무슨 털레방 같고 무슨 교주 같고 김어준이 민주당 핵심 지지층들한테는 뭐 인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 핵심 지지층도 제가 볼 때 얼마 되지도 않아요. 응? 그게 김어준이 그 뭐 조회수가 한 150만 나오는데 150만 조회수면 우리가 볼 때 막 크지. 150만 와 엄청 크네. 근데 150만 명이면 유권자의 몇 퍼센트나 됩니까? 유권자 전체 유권자가 한 4천만 명 되나? 한 3천만 명 치자고요. 전체 유권자의 150만 명이 몇 퍼센트나 돼요. 조국당 지지율이야 딱. 여러분 그거 보시면 돼. 딱 조국당 지지율이에요. 2%. 2%인 거야. 야, 유튜버들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볼 때 와, 압도적인 이런 시청률과 조회수를 기록하니까 와, 김어준이 엄청난 영향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결국 따지고 보면은 전체 유권자의 비중을 놓고 보면은 그게 조국당 지지율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털레반은 결국은 털레반이 족반 거고 털레반이 문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자, 그 2, 3%를 제외하고는 다 싫어한다는 거야. 응? 문재인이건 조국이건 김어준이건 다 싫어하는 거예요. 2, 3% 빼고는. 근데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백날 부흥회 하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물론 뭐 김어준 돈벌이 하는 데는 뭐 충분하죠.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통일교나 뭐 신천지나 김어준이나 똑같은 거지. 우리가 볼 때 뭐 김어준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한학자나 이만희 정도 영향력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그러잖아. 아니 통일교 신도, 신천지 신도가 뭐 그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김어준 정도 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이만희, 한학자, 김어준이 사실 따지고 보면 비슷한 겁니다. 별 영향력도 없는데 우리가 이걸 과대평가를 하는 거야. 민주진보 진영 내에서. 와, 김어준한테 뭔가 잘 보이지 못하면은 저는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좀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은 김어준 방송에 안 나가면은 본인들이 공천을 못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도나도 뭐 김어준 방송 나가가지고 방송 한번 나가면 내가 공천될 것 같고 그렇습니까? 전혀 상관없는 문제야 그거는. 김어준 방송에 예전에 수박들 많이 나왔어. 근데 수박들 다 날라갔잖아. 다 날라갔잖아요. 아니 정봉주는 저기 김어준 단짝이잖아. 그러면 뭐 김어준이 사실은 뭐 출마를 시킨 것과 다를 바 없는데 정봉주 최고위원 선거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한 방에 나락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영향력이 없는 거야. 이번에도 유튜버들이 너도나도 이제 정청래를 밀어가지고 정청래가 김어준이 밀어갖고 당선된 것, 당대표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 정청래가 당대표가 됐던 거는 첫 번째는 뭐냐면 명팔이 잘한 거. 명팔이를 잘했기 때문에 박찬대 의원과 차별성이 부각이 안 됐어. 제가 그때 프레임을 명문대전으로 프레임을 만들어야 된다. 박찬대 의원이 좀 세게 들이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 근데 서로 뭐 우리는 친구, 뭐 우리는 하나 이렇게 해버리니까
친문과 친명의 차별성이 안 생긴 거예요, 그때. 저는 그 박찬대 의원이 선거 전략을 잘못 짠 거라고 봐. 박찬대는 친명, 정청래는 친문, 이런 구도로 당대표 선거 구도를 가져갔어야 되는데 쟤네들한테 김어준하고 이동영이하고 조욱이한테 말려들어가지고 뭐 친구, 아니 친구인데 왜 싸워? 그러면은 박찬대가 친명인지 정청래가 친명인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유권자들이. 그러니까 그냥 둘 다 친명인가 보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면 둘 다 친명인데 어떤 사람을 당대표로 만들어야 되느냐? 그때가 바로 윤석열 탄핵되고 얼마 안 돼서 대통령 선거 끝나고 얼마 안 돼가지고 당대표 선거를 했잖아요. 그래서 내란 종식이라는 게 가장 절박한 과제가 돼 있었던 상황이야. 그러면은 내란 종식을 위해서는 어떤 리더가 필요하냐? 잘 싸우는 리더가 필요하다고 본 거예요, 당원들이. 그래서 좀 착각을 한 거지만은 잘 싸우는 리더가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어쨌건 정청래가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뭐 파이터의 이미지를 가져왔잖아요. 정청래 잘 싸운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고, 박찬대 의원은 반면에 정청래는 좀 잘 싸우는 이미지, 근데 박찬대 의원은 춤 잘 추는 이미지였어. 춤 잘 추는 이미지.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차원의 마이너스가 있었던 거야. 박찬대의 장점인 이재명의 런닝메이트라는 거, 친명이라는 걸 부각시키지 못한 거. 두 번째, 이건 박찬대 본인의 이제 캐릭터의 문제인데, 대중들은 당시에 파이터를 필요로 했는데 댄서가 나오면 됩니까? 예, 김병욱님 감사합니다. 예? 아니 파이터를 필요로 했는데 댄서가 나와서 막 춤을 춘 거야. 예? 박찬대가 이거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또 춤을 춰버린 거예요. 즉 박찬대 의원은 본인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좀 약한 어떤 이미지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쪽으로 기울어 버린 거야. 그게 김어준이 밀었으니까, 무슨 최욱이가 밀었으니까, 이동영이 밀어가지고 정청래가 당대표가 됐다? 그건 완전히 저는 잘못 판단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영향력이 크지 않아요. 김어준이 그 정도인데 저는 또 무슨 영향력이 있습니까? 아무 영향력 없죠. 그냥 김어준 때려잡는 데는 영향력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당내 선거에 영향력 없어요. 근데 민주당 의원들이 그 숫자가 보여주는 그 어떤 무게감? 이런 것에 착시 현상을 느껴가지고 생각을 해서 뭐 김어준 방송 나가야 내가 무슨 금배지를 달 수 있고 공천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당원들이나 유권자들이나 꼭 유튜브만을 통해서 정치를 읽는 게 아니야. 뭐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정치를 읽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이 그 유튜버들 쫓아다니면서 그 쓸데없이 정력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유튜버도 나오지 마세요, 이제. 뭐 뉴스공장뿐만 아니라 모든 유튜브에 나올 필요가 없어. 시간 낭비야. 그 시간에 입법 활동 잘하고 국민들이라도 한 사람 더 만나고 그렇게 해요. 유튜브 나와가지고 이빨 털고 그게 일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자, 김어준 영향력은 2% 3%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님이 이번 주 내내 김어준하고 완전히 선을 긋은 거예요, 지금. 그죠? 김어준하고 민주당도 선을 긋고 청와대도 선을 그어버렸어, 이번 주에.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인식을 한 거예요, 유권자들이. 확실히 인식을 했다. 아, 이재명과 문재인은 다르고 이재명과 김어준은 다르고 문재인, 조국, 김어준, 정청래 여기가 한 팀이고 이재명 뭐 그다음에 뭐 이현주 뭐 여기가 한 팀이고 이렇게 선이 거진 거야. 응? 그러면은 이재명은 다르네? 그럼 난 이재명 일도 잘하는데 친문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한번 지지를 해주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저는 민주당도 그렇고 지금 보세요.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민주당하고 문저털레하고 지금 민주당이 대립되는 듯한 양상이 보이고 특히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 이번 지방선거의 필승 카드가 뭐냐? 지방선거 필승 카드는 문저털레 유가 입 닥치고 있으면 돼요. 이 문조털레 유 5명이네요. 5명 입만 막으면 돼.
이 5명을 어디 해외로 이란에 파병을 보내든지 해외로 보내든지 아니면 양산에다 가둬놓든지 해서 이 5명만 입을 다물고 있으면 이번 지방선거는 무조건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가 입을 다무니까 입을 다물었잖아. 정청래가 지금 합당 무산된 이후로 지금 눈치 보고 뭐 또 뭐 김어준 그 가짜뉴스를 때려잡겠다 이런 뭐 쇼도 하고. 예, 디아님 1+1 가나 초콜릿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정청래가 입 닥치니까 지지율이 올라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주 원인이 간단하다니까. 자 그러면은 민주당과 지금 잘 됐습니다. 예, 김어준이 대형 사고를 쳐가지고 청와대가 민주당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 김어준을 무조건 때려야 돼요. 김어준을 완전히 잡아 족쳐야 돼. 그래서 와 이재명은 친문이 아니구나. 이재명과 문재인은 다르구나. 그리고 민주당이 친문하고 이제 완전히 거리를 두려고 하는구나. 지금이야말로 갈라치기를 해야 돼. 갈라치기를. 친문과 친명을 확실히 갈라쳐가지고 이재명은 문재인의 길을 가지 않는다라는 걸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님이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국민들이 인정하는 분위기잖아. 여기서 친문하고 완전히 선을 그어가지고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면 저는 대통령 지지율, 민주당 지지율 더 올라가게 될 거고 지방선거도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확실히 갈라쳐야 된다. 이번 지방선거 필승 전략이 뭐냐? 친문 친명의 갈라치기다. 갈라치기야말로 필승 전략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